안녕하세요. 호두마루와 전원생활입니다. 요즘 올해 날씨 정말 감잡기 어렵습니다. 비가 오고 나더니 장미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화가 많은 정원이 점점 되어가고 있답니다. 외목대 장미들입니다. 노랑, 흰색, 분홍색, 붉은색의 작은 꽃들이 풍성하게 꽃피울 준비를 합니다. 파우스티니아, 유럽 사계장미입니다. 연노랑 빛으로 피어났다가 하얗게 물이 들어가는 장미입니다. 트위스트 셀렉트 장미입니다. 햇빛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장미이죠. 작년보다 조금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 장미입니다. 분홍, 노랑, 주황, 베이지, 빨강의 다양한 색을 보여준답니다. 에이브라함 다르비, 영국 장미입니다. 왕성하게 자라며 풍부한 과일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향기가 끝내줍니다. 꽃 중앙에 살구색과 노란색을 띠는 분홍꽃의 큰 꽃이 매력적인 장미랍니다. 관목형으로 키우면 꽃이 많이 피어서 정말 아름답지만 덩굴성으로도 키울 수 있는 수세가 좋은 장미입니다. 파세바 영국 장미, 오스틴 장미 중 가장 강한 향과 풍부한 꽃을 피는 장미 중 하나라는데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골드 스피릿 안개나무입니다. 색상이 정말 예쁘죠? 요즘에 안개나무 꽃들도 피어나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렌지 메이딜란드, 언제쯤이면 이 야채에 가득하게 꽃이 피울까요? 이블린 와이드 식용장미입니다. 장미꽃잎을 따서 먹어봤더니 좀 달콤한 맛이 나네요. 일반적으로 장미들은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쓴맛이 없고 달콤하고 가을향이 나는 식용장미가 있더군요. 옆에 블루베리가 익으면 장미를 넣은 예쁜 샐러드도 해 먹어봐야겠습니다. 안젤라 장미, 병충해도 강하고 늦게까지 꽃이 피는 정말 키우기 쉬운 장미랍니다. 에드와르만의 프랑스 장미입니다. 복색 장미로 병해충에도 강하고 계열향도 많고 향기 또한 좋은 장미랍니다. 에덴로즈 85, 연한 분홍색과 크림색, 아이보리색이 섞인 듯한 독특한 화형과 색감에 반해서 심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장미입니다. 레이니 블루 독일 장미입니다. 라벤더, 보라색 계열이 꽃이 피는데 날씨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에덴로즈 장미, 꽃이 예뻐서
대부분 장미를 키우는 집에는 하나씩 있다는 장미인데요. 저희 집에는 꽃 차형이 다채롭게 피고 있습니다. 닷새바 장미입니다. 가운데 살구색에서 바깥쪽으로 거의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점차 옅어지는 장미라는데요. 제 눈에는 왜 노랑에서 흰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쁜 장미를 시기 질투하는 벌레들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키우는데 병축에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한 세트 같습니다. 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진딧물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도전을 받아줘야겠죠? 이제 장미 방제에 들어갑니다. 행복한 순간은 불행 뒤에 찾아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꽃이 피기 전이니 해충 방제를 잘해서 예쁜 장미를 봐야겠습니다. 다행히도 꽃이 피기 전이니 맘 편하게 얼른 뿌려줄게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안 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알아보고 알아봐서 친환경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강아지들 산책도 다녀왔고요. 애완견이 있는 곳에 뿌려도 되는 성분을 가진 약이라 살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난황류를 직접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죠. 난황류 20L 만들기 재료를 소개합니다. 물 100ml와 계란 노른자 1개, 그리고 식용유 60ml. 식용유는 해바라기나 유채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답니다. 난황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과 계란 노른자를 넣고 5분 정도 믹서기로 잘 풀어줍니다. 두 번째, 계란 노른자 물에 식용유를 넣고 5분간 믹서기로 잘 섞어줍니다. 세 번째, 만들어진 난황류를 물에 타서 농도를 조절하면 된답니다. 진딧물을 제거하려면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진딧물은 작고 부드러운 몸을 가진 곤충인데요.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해충이죠. 진딧물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하는 암컷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하는데요. 짧은 기간에 성장해서 바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최소 3번은 연속으로 방제해야 된답니다. 진딧물은 5일이면 성체로 자라기 때문에 이미 진딧물이 보였다면 5일 간격이나 늦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해충 방제를 해야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꽃가나무 때문에 방제 한번 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커다란 나무는 칼슘나무라고 합니다. 야생 자두나무를 개량한 건데요. 열매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칼슘나무라
불리운다고 합니다. 봄에 꽃이 피면 화려한 벚꽃처럼 피었다가 여름쯤에 열매가 익어가는데요. 각각의 나무들에 노랑, 붉은, 검은색의 세 가지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한 해 한 해 성장 속도가 엄청난 나무이다 보니 옆집으로 가지를 벗고 또 덜 익은 열매가 바람에 떨어지는 일이 자주 생기더군요. 칼슘나무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국과 명자나무를 심어줬습니다. 가운데 있는 칼슘나무 두 그루를 오늘 뽑아줄 거예요. 칼슘나무를 한쪽만 간정질을 했더니 나무가 점점 볼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열매가 많이 달려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이 동네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추풍낙엽처럼 열매가 여물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자주 생긴답니다. 칼슘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열매는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도 하고요. 또 얼굴과 팔다리 부종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불편함이나 변비와 소변 불통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면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강전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 뽑아내야 되는 일도 생긴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심고 키웠는데요. 내 정원에 키우기 어려워진 꽃과 나무는 하나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니 작년과 다르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꽃들도 많아서 식물 재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뿌리고 심고 늘리면서 저희 정원은 조금씩 채워지고 풍성해졌는데 이제는 비워야 되는 정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이제 추억을 뒤로하고 톱질하는 손은 거침이 없네요. 가지는 쉽게 잘랐는데 이제 땅속 줄기를 파는 게 좀 어렵겠죠? 옆집에서 꽃도 예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칼슘나무를 잘라내는 걸 보고 물어보시네요. 설명 중입니다. 나무는 한번 자리 잡으면 뽑아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신중하게 심는다고 심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뿌리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야 다른 식물이 자리 잡기 좋거든요. 옆집과 경계에 자리 잡은 텃밭이었던 화단이었습니다. 봄이 되니 텃밭 식물이 삐죽삐죽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추도 일부 자라고 있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또 토마토 모종도 여전히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명자나무와 수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수국꽃들이 피면 또 어떤 모습일까요?
2개의 나무 뿌리 중 그나마 1개는 수월하게 뽑았습니다. 칼슘나무도 뽑았으니 이제 다른 거 심어볼까요? 씨앗 파종으로 식구가 늘어난 메발톱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2층) 화단에서 키웠던 메발톱 씨앗을 파종했더니 많이도 싹을 틔워줬습니다. 다른 종류의 메발톱 씨앗은 1개뿐이네요. 싹이 잘 안 나온다는 건 좀 귀한 꽃 모양일 듯한데 아쉽습니다. K 집사께서 꼭 심어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앞라인 쪽으로 메발톱을 쭉 심어줄 거예요. 메발톱을 여러 곳에 심어 두었는데요. 그 많은 메발톱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메발톱은 씨앗으로 번식하거나 또 포기 나누기로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씨앗 파종 시기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월에 씨앗 파종했던 메발톱인데요. 내년 봄에는 꽃이 필까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방 그늘에 심어주는데요. 여름에 너무 건조한 토양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아침 햇살이 잘 들고 낮에 뜨거운 햇살은 수국이 가려주는 방 그늘이라서 메발톱이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메발톱은 생명력이 강해서 잘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작년 너무 더운 날씨에 건조한 곳에 심어진 꽃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양지 바른 곳에서는 꼭 물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메발톱은 야생화이기 때문에 노즈월등이 가능하고요. 또 가을이면 지상부 잎이 누렇게 시들어 버리죠.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또 4월부터 7월까지도 꽃을 오랜 기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메발톱 꽃은 색상이 참 다양하답니다. 자주 노랑, 흰색, 보라 등 겹곱도 많은데요. 다른 색상의 메발톱 꽃의 수분을 받아서 꽃들과 수분을 통해서 다른 색들의 변이종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메발톱은 열애살이 식물로 꽃잎 밑동에 꿀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모양이 메발톱 같이 생겨서 메발톱 꽃이라고 한답니다. 메발톱은 꽃이 피고 씨앗 주머니가 생기는데요. 스스로 벌어지면서 번식을 하니 떨어지기 전에 씨앗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파종해서 키워보세요. 하늘색 보랏빛이 많이 보이는 하늘 메발톱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개량된 다양한 색의 메발톱이 많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모종을 심어보는 것은 어떠한가요?
이른 봄에는 명자꽃이 피고 또 명자꽃이 지면 메발톱, 꽃들이 잔잔하게 피어나고 또 여름이 되면 수국꽃이 화려하게 피어줄 화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도 분홍꽃이 피었네요. 화원에서 본 것처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엽국수나무에도 꽃이 필 준비를 하는 5월입니다. 이곳저곳에서 5월의 꽃향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리향꽃은 시들어가지만 스치는 잎들에서는 허브 향기가 진하게 풍겨옵니다. 저마다 꽃과 나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멋진 눈꽃을 보여주는 셀렉스도 점점 영록색의 잎으로 바뀌어 가겠죠.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카시아 꽃향기는 나고 나무는 소리 소문 없이 자라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행복한 정원에 함께 해주세요.